강성호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나도 특별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곤 했죠. 창문 밖은 이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햇살로 가득했지만 성호 씨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결국은 익숙한 드라마나 시사 프로그램에 머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웃고 울었지만 성호 씨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는 방관자처럼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의 옆에는 언제나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가끔은 아내 박영미 씨가 가져다 준 과일 접시가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저러고 앉아 있으려고요?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쐴 것이지 사람이 어쩜 저리 답답하게 사는지 몰라요. 아내 영미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잔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대꾸할 힘도 없는 듯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영미 씨는 한숨을 쉬며 거실을 오가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활기찼지만 그 활기는 성호 씨의 무기력함과 대비되어 더욱 깊은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성호 씨는 마치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은 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는 듯한 모습이었죠. 같은 시간 집 한편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정적과는 사뭇 다른 키보드와 마우스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 겸 작업실로 쓰이는 아들 강준영 씨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새벽까지도 꺼지지 않는 준영 씨의 열정을 대변하는 듯 했죠. 30살 강준영 씨는 웹툰 작가를 꿈꾸며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스케치북과 태블릿, 그리고 각종 아이디어 노트로 가득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은 그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고 그의 상상력은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성호 씨는 주섬주섬 상을 차리는 아내의 부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준영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약간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준영 씨는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인쇄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낮 없이 매달렸던 웹툰의 시놉시스였습니다. 준영 씨는 살며시 성호 씨 쪽으로 종이를 밀어넣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조심스러운 그의 태도에는 아버지의 인정에 대한 작은 희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새로 구상한 웹툰 시안인데요.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성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표정한 얼굴로 시놉시스를 훑어보았습니다. 글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준영 씨의 기대감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서서히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또 딴따라 같은 소리 하네. 그거 가지고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나이 30이나 먹었으면 어른스럽게 현실을 좀 보고 그래라.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습니다. 꿈을 폄하하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말들은 준영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준영 씨의 얼굴에서는 금세 실망감과 상처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놉시스를 도로 집어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 영미 씨는 눈치껏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반찬만 뒤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간의 깊은 갈등은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준영 씨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에는 씁쓸함과 고독감이 짙게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준영 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후 성호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성호 씨에게도 뜨거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동시에 화가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에는 늘 기발한 건축 디자인과 함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풍경화가 가득했었죠. 하지만 시대는 꿈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현실의 무게는 그의 붓을 꺾었고 캔버스 대신 설계도면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색되어 갔습니다. 그때 나도 준영이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 포기했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보았기에 더욱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깊은 자기 회의와 후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성호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풍경 속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시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공원 한 구석, 백발의 노인이 이제를 세워두고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지만 붓을 잡은 손길은 섬세하고 강렬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공원의 나무들과 벤치 그리고 저무는 햇살이 생생하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그림에 이끌렸습니다.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열정, 붓을 잡았을 때의 설렘이 마치 먼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이 붓질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삶의 깊이와 평온함은 성호 씨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색깔의 향연을 보며 성호 씨는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 잊었던 것을 찾아가는 듯한 희미한 자극이었습니다. 노인의 그림은 그에게 잊힌 꿈의 존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성호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불씨가 그의 퇴색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강성호 씨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잠 못 이루는 시간은 그에게 익숙한 공허함 대신 묘한 망설임과 함께 새로운 감정을 안겨주었죠. 어제 공원에서 마주쳤던 노인의 풍경화, 그리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오랜 꿈이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책장 구석, 오래된 잡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던 문화센터 전단지를 찾아냈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 수채화 교실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했죠. 망설임 끝에 그는 가족들 몰래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작은 일탈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는 날, 그는 어색한 걸음으로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 물감 냄새, 그리고 그의 서툰 붓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활달한 수강생 영미 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녀의 밝은 미소에 성호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른 동료 수강생들도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다는 격려, 그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잡아본 붓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감은 생각처럼 번지지 않았고 스케치는 삐뚤빼뚤했습니다. 옆자리 영미 씨의 능숙한 붓놀림을 보며 괜히 주눅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성호 씨의 서툰 그림에도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이 살아있네요. 처음인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성호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붓을 잡는 즐거움이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완성된 첫 그림을 보며 그는 혼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주 작고 소중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집에서도 몰래 그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한쪽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물감과 붓을 숨기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던 그는 갑자기 인기척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내 박영미 씨가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죠. 그는 허둥지둥 화구들을 상자 안에 숨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한 순간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숨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짜릿함을 주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마음의 활력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영 씨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새롭게 완성한 웹툰 시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버지, 제가 이번에 새로 작업한 시안인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성호 씨는 순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림에 대한 희미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딴 따라 같은 그림이냐? 그걸로 밥 벌어먹을 수 있겠냐? 그의 냉정한 한마디는 준영 씨의 작은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준영 씨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좌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면서도 왠지 모를 답답함과 함께 자신의 냉정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의 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현실의 무게가 아들의 꿈에 더 씌워져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왔던 것이죠. 성호 씨의 비밀스러운 붓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설프지만 순수한 열정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어설픈 붓질은 과연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냉담함에 상처받은 준영 씨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부자 관계에 해소되지 않는 앙금이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강성호 씨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섞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죠. 서툴던 손끝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고 그림 한 점 한 점에 그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특히 박영미 씨와의 대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미 씨는 성호 씨의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주었죠. 그녀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성호 씨는
잊고 살았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낸 듯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생동감을 얻어갔고 그의 표정 또한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들 준영 씨의 방에서는 여전히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죠. 준영 씨는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고는 그를 짓누르고 웹툰 작업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마치 먹구름처럼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준영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저한테만 그러세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격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부자간의 깊은 골은 좀처럼 메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함만이 그들의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호 씨는 다음 날 준영 씨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의 웹툰 습작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노트 속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아들의 진지한 고민과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섬세한 펜선과 기발한 이야기 구상들, 그리고 인물들의 살아있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몇몇 그림 속에서 발견된 건축 스케치와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젊은 시절 건축가를 꿈꿨던 자신의 모습이 아들의 그림 속에 어렴풋이 비치는 듯했죠. 성호 씨는 그제야 아들의 세계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의 깊은 속내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성이던 준영 씨는 우연히 아버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숨겨진 물감과 붓, 그리고 미완성된 그림들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가 그림을 배운다는 사실에 준영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준영 씨는 이내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림 속에는 붓터치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섬세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준영 씨는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알 수 없는 동요가 그의 마음속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성호 씨는 문화센터 게시판에 붙은 동네 전시의 포스터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출품할지 말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잊었던 열정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지만 대중 앞에 자신의 그림을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 그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과연 성호 씨는 이 망설임을 이겨내고 세상에 자신의 그림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부자의 벽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벽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의 붓끝이 닿는 곳마다 잊혔던 꿈들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캔버스 위로 그려지는 풍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강성호 씨의 내면이 투영된 또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붓을 들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전율, 그리고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젊은 날의 열정은 강성호 씨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용기란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문화센터 동료 수강생 박영미 씨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 아저씨 그림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마법처럼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알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결국 강성호 씨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네 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하는 듯 했습니다. 망설임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물감을 짜고 붓을 잡는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거침이 없었죠. 그가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작품은 바로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풍경이었습니다. 빛바랜 기억 속 골목길, 낡은 담벼락, 그리고 그 위로 상상 속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섬세하게 더해졌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아련한 풍경은 차분한 수채화 색감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축물들은 강렬한 성과 독특한 형태로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그림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현실의 쓸쓸함과 꿈의 웅장함이 교차하는 듯한 그 그림은 강성호 씨의 인생 그 자체를 담아낸 듯 했습니다. 그는 붓질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잊혔던 젊은 날의 건축가와 화가의 꿈을 쏟아부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잃어버렸던 자신을 비로소 되찾은 듯한 벅찬 뿌듯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던 불씨가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순간이었죠. 한편 아들 강준영 씨의 일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갈등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죠. 매일 밤낮 없이 웹툰 작업에 매달렸지만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슬럼프는 더욱 깊어져만 갔고 붓을 잡는 손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웹툰 작업을 잠시 멈추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산책에 나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길을 걷다 동네 거리 게시판을 지나쳤습니다. 눈길은 무심하게 지나쳤지만 작은 글씨로 쓰인 동네 전시회 포스터의 출품자 명단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 강성호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준영 씨는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그가 아는 아버지는 그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술이라면 질색하며 늘 자신에게 그림 그만두라는 잔소리만 퍼붓던 아버지였으니까요. 혼란스러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하는 실망감이 뒤섞여 그의 발걸음을 전시회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묘한 기대감이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전시회장 안은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주말 오후를 맞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림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준영 씨는 다른 그림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삐걱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어떤 강력한 자석에 이끌린 듯 오직 아버지의 이름표가 붙어 있을 그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강성호 씨의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순간 준영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섬세한 붓질, 따뜻한 색감, 그리고 평범한 동네 풍경 속에 숨겨진 웅장한 상상력. 그는 그림 속에서 아버지의 진솔한 시선과 잊고 살았던 뜨거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상상 속 건축물을 덧그린 그 구도는 마치 자신의 웹툰 속 이야기 전개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구성하고 배경을 설정하고 그 안에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쁘거나 멋진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아버지의 삶과 꿈, 그리고 어쩌면 아들을 향한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억압하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렸죠. 그림을 통해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강성호 씨가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에게 쌓였던 부자간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으니까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깊은 심호흡을 한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던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어떤 격정적인 외침보다 강렬했습니다. 아버지 그림 정말 멋져요. 준영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강성호 씨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칭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움 뒤에는 주체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진심 어린 칭찬이었으니까요.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촉촉해진 눈빛으로 아들을, 자신의 그림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했던 긴장 대신 따뜻하고 뭉클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공간은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강성호 씨와 준영 씨 둘만의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강성호 씨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시선상이라는 특별하고 의미 깊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상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기쁨과 오랜 회한,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후련함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늙은 나이에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잊었던 꿈을 다시 꾸게 해준 가족, 무엇보다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저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제 아들, 준영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전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들 준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응어리가 단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한 폭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이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강성호 씨와 강준영 씨는 나란히 전시회장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슬며시 감싸는 아버지의 손길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그림에 대해, 그리고 그 그림에 담긴 이야기와 그들의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벽이 허물어지고 따뜻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림 한 폭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은 어떻게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전시회의 감동적인 순간은 강성호 씨와 아들 강준영 씨의 오랜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 드디어 얼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성호 씨는 아들 준영 씨의 웹툰 시안을 진지한 눈빛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아버지의 그림에 대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듯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강성호 씨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했습니다. 너는 정말 미술 영재였구나. 그동안 미안했다.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 씨는 아버지의 그 말에 그렁그렁 눈물을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슬픔과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을 이해했다는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아버지의 그림 열정을 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성호 씨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매 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활력이었습니다. 잊었던 열정을 되찾은 그는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준영 씨도 아버지의 전폭적인 응원에 힘입어 웹툰 작가의 꿈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미뤄왔던 작품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제 그의 방은 고독한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찾아와 조언을 건네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성호 씨와 준영 씨는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준영 씨는 태블릿 PC로 웹툰 구상 스케치를 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각자의 그림에 몰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작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준영 씨가 아버지의 그림의 색감을 추천해주고 성호 씨는 준영 씨의 웹툰 스토리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미술 영재 부자의 돈독한 유대감이 그렇게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예술 세계는 더욱 깊고 풍성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준영 씨의 웹툰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정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성호 씨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웹툰 속 인물의 심리 묘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며 스토리에 예상치 못한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훌륭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가족의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내 박영미 씨는 행복해진 부자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보기 좋네요. 영미 씨의 말에 성호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더니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강성호 씨와 강준영 씨, 두 남자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아름다운 두 번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은 꺼져가던 삶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회복된 가족의 유대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두 남자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과연 이 미술 영재 부자의 빛나는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까요?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